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후반에 서울에 사는 여성이에요. 얼마 전 유튜브를 보는데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되는 사람 중에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바람은 피웠던 사람이 하는 거고 절대 한 번으로 안 끝난다고요. 결혼하면 안 하겠지. 청첩장 돌렸으니 지금만 참고 지나면 나중에 우스갯소리 할 때가 오겠지. 이런 건 다 착각이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결혼 전에 들었더라면 제 인생도 달라졌을까요? 제가 딱 저런 경우에 해당됐었거든요. 제 말에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결혼하고 2년 차에 이혼을 했어요. 그게 벌써 3년 전쯤 일이네요. 남자의 바람기도 문제였고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시댁 사람들도 장난 아니었거든요. 30 중반에 결혼을 했던 저는 일찍 하는 결혼도 아닌데 한번 연을 맺은 거 끝까지 간다는 마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뚝심은 바람을 피는 남자 앞에서는 필요 없더라고요. 남편과는 캠핑 커뮤니티에서 만나게 됐어요. 캠핑 붐이 일기 전부터 혼자 차 타고 나가서 1박을 하거나 캠핑 가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러다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재미있겠다 싶어 캠핑 모임에 나갔는데 거기서 남편을 보게 된 거죠. 남편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는데 말도 잘하고 재밌어서 만나면 참 즐거웠어요. 1년 넘게 만나다 보니 남자도 저도 나이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결혼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갔고요. 저희는 양쪽 집안에 인사드리고 상견례까지 마치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바로 그때 저는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퇴근 후 둘이 같이 혼수 보러 가기로 했던 날이었거든요. 제가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남편 회사 앞으로 갔다가 다른 여자랑 팔짱을 끼고 어느 식당으로 들어가는 남편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저한테 문자가 왔죠. 현주야, 나 지금 일이 있어서 사무실에 있어. 먼저 혼수 보고 있어. 내가 갈게. 미안해.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바로 그 식당으로 들이닥쳤고 저를 본 남편은 당황해서 횡설수설 하더라고요. 여자도 놀라서 저와 남편을 번갈아 봤고요. 딱 분위기가 여자는 저와 남편 사이를 모르는 것 같았어요. 결혼 약속까지 하고 회사에 청첩장도 다 돌렸으면서 자기 회사 근처에서 다른 여자랑 만나는 건 대체 무슨 강심장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만큼 저를 우습게 생각한다 싶어서 결혼 안 한다고 했더니 남편은 그날 밤 늦게까지 저한테 문자를 하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현주야, 다 오해야. 너 만나기 전에 잠깐 만났던 사람인데 근처에 왔다가 생각났다고 해서 본 거야. 나랑 저녁 한번 먹겠다는데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랬어. 너한테 본의 아니게 거짓말한 건 미안한데 이런 일이 생길까봐 그랬던 거지 다른 이유는 없어. 내가 네가 회사 앞에 올 줄 알았으면 걔랑 밥 먹으러 갔겠냐? 다른 사람들 눈도 있는데 내가 결혼할 사람 놔두고 딴 여자를 왜 만나겠어? 제발 화 풀어. 지금 청첩장까지 다 돌린 마당에 파혼한다고 해봐. 친구들은 그렇다 치고 집안 어른들이나 친척들은 어떡할 건데? 부모님은 또 뭐가 되겠어? 네가 아무리 화가 나도 다른 사람들 생각도 해야지.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너 보기에 우습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 피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 남편은 구구절절 장문의 문자들을 계속 보냈어요. 저도 화가 나서 파혼한다고 했지만 정말 그 여자랑 사귀는 거면 그렇게 회사 앞에서 만날 리 없지 않을까 하며 마음이 좀 풀리기 시작했어요. 남편 말대로 청첩장 다 돌리고 파혼한다는 게 남들 보기 많이 부끄럽기도 했고요. 저는 일단 결혼은 진행한다는 마음을 먹고 답을 했죠. 그렇다고 다른 여자랑 팔짱까지 끼면 당연히 의심하지 않겠어? 그 여자도 좀 그렇네. 아무리 예전에 만났다고 해도 결혼할 사람 팔짱을 그렇게 끼고 말이야.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해줘. 그런 건 상훈 씨가 거절해야지. 알았어. 나도 생각이 짧았어. 미안해. 그렇게 여자 문제는 해프닝으로 일단락이 되었는데 시댁 반응이 정말 어이없더라고요. 남편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시어머니와 시동생 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결혼 전 그 문제를 알았는지 신혼여행 후 시댁에 갔더니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얘, 너 결혼 전에 파혼하려고 했었다며? 상훈이 만나러 온 여자 때문에. 뭐 결혼 전이니 예민해서 그러려니 이해해도 가긴 하는데 결혼한다고 여자도 못 만나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앞으로는 여자 만난다고 시끄럽게 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구나. 여자가 현명해야 집안이 조용한 법이야. 어머니, 아무려면 제가 무작정 여자는 절대 못 만난다 그러겠어요. 상훈 씨랑 팔짱까지 끼고 다정하게 식사하러 들어가면서 저한테 거짓말 문자를 보내니 저로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상훈이가 원래 여자들한테 인기가 좀 많아. 어릴 때도 항상 여자애들이 먼저 좋아한다고 집까지 찾아오고 그랬었다고. 그리고 집안에서 여자가 너무 팍팍하게 굴면 남자는 딴 생각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시덥지 않은 일로 우리 상훈이 힘들게 할 생각은 마라. 시어머니가 하는 말도 어이가 없는데 시동생은 옆에서 가만히나 있으면 좋으련만 거기에 말을 보태더라고요. 형수가 인기 많은 적이 없어서 잘 모르나 봐요. 인기 많은 남자는 여자들 따르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남자는 원래 한눈도 팔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구시대적 발언인지요. 그것도 나이가 30 초반밖에 안 된 사람이 저딴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아무튼 저는 뭐라 답할 틈도 없이 자기들 할 말만 하더니 어디로 밥을 먹으러 나가자고 하는데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음식도 자기들 좋을 대로 시키고 저한테는 의견 한번 묻지도 않는데 좀 전에 들었던 말들로 머릿속이 어지러워 그저 앉아있기만 했었거든요. 게다가 이 집안은 결혼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주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친정 부모님 모시고 식사를 하자고 했어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댁은 몇 번이나 갔는데 친정은 남편이 바쁘다, 약속이 있다, 뭐 이런 핑계들을 계속 대서 한 번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약속을 잡고 남편한테 시간 맞춰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시어머니랑 시동생을 데려왔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도 무척이나 당황스러워하셨고요. 현지야, 오늘 안사돈하고 사돈 청년도 오는 거였니? 나는 우리끼리만 하는 줄 알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리 마련한 건데 저 사람이 뭘 착각했나 봐. 저는 부모님이 시어머니와 시동생과 인사하는 사이 남편을 살짝 불러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에 어머님이랑 도련님은 왜 모시고 왔어? 오늘은 우리 엄마 아빠랑 식사하기로 한 거야. 그런 거였어. 나는 네가 장인 장모님 부른다기에 우리 가족도 데려오라고 하는 건 줄 알았지. 내가 친정 부모님한테는 가보지도 못하고 식사 한번 제대로 못했으니까 하는 거라고 했잖아. 아, 알았어. 뭘 그렇게 짜증을 내. 기왕 이렇게 된 거 기분 좋게 밥 먹으면 되지. 내가 그건 잊어버렸던 것 같아.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너도 더 확실히 말해주면 좋고. 이러면서 끝까지 저한테 책임을 떠넘기는데 열받는 걸 겨우 참고 자리에 앉았네요. 저는 친정 부모님 대접하려던 자리가 불편해진 것 같아 미안해서 밥도 제대로 안 먹히는데 그 인간하고 시댁 식구들은 정말 잘도 먹더라고요. 그러더니 후식이 나올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되게 황당한 말을 하는 거였어요. 듣자 하니까 사돈댁 큰따님이 아직 외국에서 공부 중이라면서요. 뭔 박사를 딴다고 했죠? 예, 남편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요즘 제일 힘들 때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돼서 가보지도 못하고 짠하기만 하네요. 사돈분들도 참 대단하세요. 여자애들을 뭘 그렇게 공부를 시키겠다고 박사까지 하게 혈성이네요. 엄마와 아빠는 벙찐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요즘이야 공부하고 일하는데 여자 남자 따로 있습니까? 자기들이 능력되고 하고 싶어하면 부모로서는 최대한 뒷받침해주고 싶은 게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 애랑 큰 사위는 다 장학금 받고 있어서 크게 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아우, 바깥 사도는 자식 자랑도 아주 센스 있게 하시네요. 그럼 생활비 보내실 만한 여유는 있으신 건가요? 어머니, 뭐가 궁금하신데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민망해서 나섰더니 남편은 오히려 저한테 눈치를 주더라고요.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왜 끼어들어? 가만히 있어. 괜찮아, 현지야. 우리가 말 못할 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 사돈께서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는 몰라도 저희는 크게 돈 들어가는 거 없어요. 큰사위가 강의하는 것도 있고 자기들이 저축해 놓은 돈이 있거든요.
4년 전 가서 지금까지 저희한테 크게 손벌린 적 없어요. 아우, 안사도 말씀드리니 제가 마음이 좀 편해지네요. 혹시라도 새 애기가 언니랑 형부 공부하는데 돈 보태야 된다고 우리 상훈이 돈까지 보내고 그러면 어쩌나 했거든요. 친정 부모님은 표정이 굳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하셨어요. 아무려면 저희가 이제 막 결혼한 현주한테 돈 보내라고 하겠습니까? 저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럼 저는 박하사도 말씀을 약속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시간도 늦었고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라는 아빠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엄마도 따라 나갔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남편이 저한테 불평을 하더라고요. 아니, 장인어른은 우리 엄마 무한하게 그러고 가버리셔? 꼭 우리 엄마 때문에 기분 나빠서 가시는 것 같잖아. 그럼 기분 나쁘지 좋겠어? 이건 어머니가 실수하신 거지. 아무리 내가 언니한테 돈 붙일까봐 걱정이 됐다고 해도 거기서 그런 말을 하는 게 말이 돼? 엄마는 걱정되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지. 솔직히 나도 처형한테서 돈 달라는 연락 오면 어쩌나 싶었다고. 우리 언니가 미쳤다고 상훈 씨한테 돈 달라고 연락을 하냐?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왜? 나는 생각도 못 해보냐? 할 수도 있는 말이지 뭐. 너 왜 이렇게 떽떽거리냐? 참 무슨 말을 못하겠네. 그러려니 하면 되는 걸 갖고 저래. 이렇게 자기네는 할 수도 있는 말이라고 하고 저나 친정 부모님이 기분 나빠하는 건 못 참았어요. 그렇게 이기적이고 상대탐만 하는 건 사실 결혼 전에도 그러기는 했어요. 결혼식 뷔페 예약을 갖고 한참 실갱이를 했거든요. 아니, 우리는 오는 사람들도 얼마 없을 텐데 이걸 반반씩 하자고 하면 저희는 너무 부당하죠. 정말 저희 올 사람 얼마 없어요. 애들 아빠 돌아가신 지도 오래돼서 아빠 쪽 식구들도 안 온다고요. 그래도 사돈께서 이거는 반반씩 하는 걸로 하자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도 예산이 있는데 이제 와서 저희한테 더 부담하라고 하시면 곤란해요. 라는 저희 엄마 말에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아니, 딸 결혼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시키시면서 돈을 그렇게 빡빡하게 잡으셔야 되겠어요. 원래 결혼식은 여자 쪽에서 더 쓰게 되는 법이잖아요. 아우, 이래서 좀 있는 집 며느리를 드려야 되는 건데. 엄마는 기분 나빴지만 계속 업체 사람 앞에서 말다툼만 하고 있을 수 없어서 돈을 지불했고 시어머니는 저희가 내는 돈의 4분의 1 정도만 내고는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쌩 가버렸어요. 그런데 결혼식 날 시댁 쪽 하객이 저희보다 훨씬 많이 온 게 정말 코미디라면 코미디였죠.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나서도 자꾸 제 친정 재력이 어쩌고 했는데 솔직히 저희 집이 부자는 아니어도 먹고 사는 데에 지장은 없었고 친정 부모님 아파트도 시어머니 계신 곳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저나 친정 부모님은 시어머니가 혼자 고생하면서 아들 둘 키우느라 힘들었을 거라고 여기며 혹시라도 상처받을까봐 그런 말은 하지도 않았고요. 그럼에도 시어머니도 남편도 무슨 저희한테 원망이라도 있는 사람들처럼 돈 타령을 하거나 여자가 잘나봐야 남자만 못한다는 등 이상한 소리만 해댔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자꾸 친정 부모님이 들으시면 속상하실 것 같아서 친정에 가서는 아예 시댁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말을 안 했어요. 남편은 그날 식사 자리 이후에도 친정에는 가려고 하지 않아서 퇴근하고 시간이 남을 때 저 혼자 가곤 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친정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저도 시댁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가뜩이나 얼굴만 보면 이상한 말만 하는데 남편은 친정은 가려고도 하지 않으니 저라고 시댁이 가고 싶겠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오니 시어머니랑 시동생이 와서 남편하고 셋이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원래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니 또 지들끼리 연락하고 만나나 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깜짝 놀랄 소리를 하는 거였어요. 예, 우리 여기 앞동으로 이사 오려고 하거든. 오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앞동집 나온 거 보러 왔는데 참 괜찮더라고. 헌데 돈이 좀 모자란다. 원래는 상훈이가 돈을 해주기로 했었는데 대출 받으려면 너랑 상의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 안 그러면 난리 날 거라는데 아유, 얘가 아주 결혼하고 변했어. 이래서 집에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아니다, 이런 얘기는 할 거 없지 뭐. 아무튼 그래서 우리 대출 좀 받아야겠는데 너도 괜찮지?
아니, 뭐 이런 뻔뻔한 사람들이 다 있나요? 저한테는 말도 없이 저희 아파트 앞동으로 온다는 것도 그렇지만 이제는 이사를 해야겠으니 대출을 받는 데에 동의를 하라니 정말 경우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나요? 아니, 저는 사전에 들은 얘기도 전혀 없고 뭘 어떻게 대출받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상훈 씨가 개인적으로 대출받는 건 몰라도 저는 못 해드리겠어요. 솔직히 어머니, 저희 이 집 얻을 때에도 돈 없다고 하나도 안 보태주셨잖아요. 오히려 저희 친정에서 조금 도와주셨고요. 저는 우리 여기 얻는다고 어머님 되게 뭐라고 하셨던 것도 기억해요. 앞으로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지도 않을 것 같은데 집 산다고 그것밖에 돈이 없냐고 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싫다고 하셨던 동네에 오신다고 저한테 대출에 동의하라뇨. 저 정말 생각할수록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흥분하자 남편은 제 팔을 잡아 끌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야, 내가 엄마한테 이 집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을 거라고 큰소리 쳤는데 거기서 그러면 어떡하냐? 미쳤어? 내가 왜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는 절대 못해. 내가 말했잖아. 어머니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데 이제 와서 이 동네로 오니 대출받아 아파트값 모자란 걸 달라고 해. 누구 마음대로 내가 이 집을 담보로 대출에 동의를 해? 역시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하려니 저한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저희가 싸우는 소리를 밖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는 예, 됐다. 내가 더러워서 정말. 이래서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되는 건데? 으휴. 라더니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시동생이 이러는 말이 들렸어요. 와, 진짜 볼수록 진상이네요. 형수라는 말도 안 나온다. 아주 자기가 결혼할 때 돈 좀 썼다고 되게 거들먹거리네. 형은 저런 여자랑 어떻게 살아? 그리고 또다시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은 씩씩거리며 저를 보더니 야, 우리 식구들 다 못 견디고 나가게 만드니 속 시원하냐? 이런 식으로 우리 엄마 마음에 대못을 박아? 정훈이가 하는 말 들었지? 너 진상이야 진짜. 라더니 지도 집을 나가더라고요. 저는 따라 나가서 붙잡지도 않았고 들어오거나 말거나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틀쯤 지나서 남편이 슬그머니 집에 와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도 붙이고 출퇴근하더군요. 저는 그때 이혼을 고민하긴 했어요. 그럼에도 한번 결정하고 선택한 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항상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좀 더 살아보자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남편이 받은 대출로 아파트 값을 채워서 저희 앞동으로 이사 왔어요. 이사 와서는 집안일 간섭하지는 않으려나 내심 걱정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용했어요. 알고 보니 남편 회사가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남편도 잘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거였어요. 시댁이 앞동으로 이사한 후에 남편은 퇴근하고 항상 거기를 먼저 들르는데 자기 엄마랑 동생한테 우는 소리를 꽤나 한 것 같더라고요. 하루는 퇴근하고 온 저한테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얘 아가, 요즘 많이 힘드니? 우리 상훈이 회사가 어찌 될지도 모른다는데 그래도 네가 회사 잘 다니고 있으니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다.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 잘 챙겨 먹고 푹 잘 자야지. 그래야 열심히 일해서 집안 기둥 노릇할 거 아니니. 상훈이야 당분간 네 신세를 좀 져야 될 것 같은데 아내로서 남편 마음 상하지 않게 잘해주길 부탁한다. 미리 고맙다 아가. 전에는 하지도 않던 아가 호칭까지 붙여가며 그래도 눈치를 보는 것 같아서 좀 안 됐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국 남편은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고 곧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요. 남편은 잔뜩 주눅이 든 표정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기 내가 이런 말해서 좀 그렇긴 한데 나 때문에 엄마도 내 동생도 마음고생했잖아. 그래서 우리 가족 같이 여행 좀 다녀왔으면 하거든. 너도 갈래? 아니면 우리끼리 갔다 와도 될까? 딱 보니 벌써 자기들끼리 여행 계획 다 짜놓고 제 눈치가 보이니까 한번 말해보는 것 같더라고요. 갔다 와. 내가 끼면 불편하지 않겠어? 예의상이라도 물어봐준 건 고마워. 가서 잘 쉬고 재밌게 놀다가 와. 너 나중에 딴 말하기 없기다. 그럼 잘 다녀올게. 그 즈음에 유학 갔던 언니 부부가 방학이 돼서 친정에 와 있었어요. 남편한테 언니 부부가 와 있다고 말은 했었는데 남편은 자기 신세랑 비교하며 한탄만 하더라고요. 에휴,
누구는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방학이라고 한 달 넘게 먹고 놀고 쉬고 나는 뭘 잘못했다고 회사 잘리고 이력서나 돌리고 있어야 하는지. 나보고 최영래 보러 가자고 하지 마. 내가 만나서 무슨 말을 하겠냐? 내 자존심도 생각해줘야지. 남편은 그러고 나서 시댁 식구들하고 여행을 간 거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여행을 가니 저도 친정 식구들하고 다 함께 여행을 간 지 꽤 오래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퇴근길에 친정에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가족 다 같이 여행 한번 가자. 언니랑 형부도 왔는데 얼마나 좋아. 이렇게 다 모여서 가본 적 한 번도 없잖아. 좋은 기회 같아. 근데 지금 박서방 여행 갔다며. 박서방은 여행 갔다 와서 또 가는 게 좋다고 할까? 아니야, 엄마. 아마 그 사람은 우리랑 같이 안 갈 거야. 자기네 식구랑 갔잖아. 지금 회사 때문에 많이 심란한 것 같아서 머리 식힌다고 마음 편히 있고 싶다고 해서 자기네 식구들하고 간 거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가면 될 거야. 내가 물어는 볼게. 아니, 아무리 그래도 와이프는 두고 자기 엄마랑 동생하고만 간 건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네. 이제는 처제하고 가족인 건데 처제는 괜찮아? 라는 형부의 말에 좀 민망하긴 하더라고요. 사실 심란하고 머리 식히고 싶으면 혼자 가든가 아니면 저랑 둘이 어디 가자고 할 것 같았는데 말이죠. 저 역시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섭섭하긴 했었거든요. 어쩌면 그래서 저도 저희 친정 식구끼리만 여행 갈 계획을 세웠던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제가 남편과 끝장을 볼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남편한테 이번에는 제가 친정 식구들하고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니 남편은 인상부터 찌푸리는 거였어요. 그거 네가 전부 다 돈 쓰는 거 아니야? 장인 장모님이야. 당연히 자식들이 내려니 하실 테고 최영래는 공부하고 쉬러 온 거라. 돈 없다고 몸살이면 전부 네가 독박 쓰는 거잖아. 안 그래도 우리 생활비 모자랄까 봐 신경 쓰이는데 네가 돈 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아, 여행 갔다 와서 기분 잡치게 생겼네. 그럼 너는 여행 왜 갔어? 그렇게 생활비 들어갈 거 생각하는 사람이 회사 잘리자마자 여행 갈 생각부터 해? 그것도 나는 쏙 빼놓고 자기 가족들끼리? 야, 그건 내가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 풀려고 한 거고 내가 분명히 너한테 물어봤잖아. 갈 거냐고. 네가 안 간다고 해놓고 이렇게 딴소리야. 내가 분명히 그랬잖아. 딴소리 하지 말라고. 그럼 니네끼리 전부 다 짜놓고 나중에 나한테 예상 물어보는 거 뻔히 다 보이는데 눈치 없이 거기 끼면 또 끼었다고. 뭐라고 했을 거면서? 그리고 우리 생활비 걱정 없게 할 테니까 넌 신경 꺼. 야, 근데 너 아까부터 너라고 한다. 그리고 니네끼리라고 했지? 넌 남편하고 시댁에 대한 예의도 모르냐? 이제 내가 직장 없다고 바로 무시하는 거야. 너는 우리 친정에 뭘 그렇게 예의 지켰다고 나보고만 예의 지키래? 시끄럽고 나 우리 식구들이랑 여행 갔다 올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게 저는 가족끼리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바닷가에 있는 제일 좋은 호텔에 제일 경치 좋은 방을 예약했더니 정말 다르긴 하더라고요. 이런 데에 돈 쓰라고 돈 버나 보다 싶을 만큼 바닷가 뷰도 좋고 침실도 굉장히 넓고 쾌적했어요. 사실 저는 신혼여행도 남편이 하도 돈 없다고 우는 소리를 해서 호텔도 레지던스급으로 갔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자기가 돈 내야 되니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어떻게든 비싼 데에 안 있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신혼여행은 누구든 가장 좋은 곳에 예약해서 실컷 누리다가 오려고 하지 않나요? 이미 저에 대해서는 그 정도 마음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왜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려고 했나 모르겠어요. 게다가 하루 구경하고 밥 먹는 것도 전부 언니 부부가 돈을 써서 저는 돈 쓸 일도 없었어요. 제가 계산한다고 하면 언니는 제 손을 딱 잡고 아예 돈을 못 내게 하더라고요. 우리 여기서 펑펑 쓰다 가려고 넉넉히 가져왔어.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쓸 테니까 너는 재밌게 놀기만 해. 언니가 돼서 동생한테 돈 쓰게 하면 되겠니? 그래 처제. 가까운 데 있으면서 챙겨주지도 못하는데 이럴 때 한꺼번에 갚아야지. 걱정 말고 어머님 아버님하고 그냥 푹 쉬다가 가. 그렇게 언니 부부의 배려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문득 혼자 있을 남편 생각이 나긴 하더라고요. 여행 오기 전 남편이 한 말 때문에 5만 정 다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행 갔다 오자마자 제가 나와서 혼자서 밥 챙겨 먹는다고 힘들진 않을까 싶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하긴 바로 앞동에 자기네 식구가 사는데 힘들면 엄마한테 가서 밥 얻어먹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시댁에 가 있느라 전화를 못 받는지 모르겠다 하고 밥 잘 먹고 있냐는 문자만 남겼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조식을 먹고 나왔는데 언니 부부가 먼저 나갔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언니한테 전화를 해보니 바닷가 산책 중이라길래 저도 부모님과 같이 밖으로 나갔어요. 언니 부부를 찾느라 바닷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데 저만치 바닷가에 있는 카페 앞이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무심하게 있는데 엄마가 이러시는 거였어요. 저기 쟤네 우리 애들 아니야? 어머, 저 사람 박서방 아니니? 맞는데 박서방이 왜 여기 있지? 그건 그렇고 왜 우리 큰사위가 작은사위 멱살을 잡고 있어? 저는 아빠 말에 놀라서 얼른 그쪽으로 뛰어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형부가 남편을 금방이라도 칠 것처럼 붙잡고 있었고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얗게 질려있더라고요. 언니는 팔짱을 끼고 웬 여자를 째려보고 있었고요. 언니, 형부,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상훈 씨는 대체 왜 여기 있어? 뭐 하고 있었던 거야? 현지야, 너 여기로 여행 온 거였어? 나는 너 강원도로 가는 줄 알았지. 아우씨, 누가 부산에 올 줄 알았냐고. 그러자 형부는 남편의 얼굴에 주먹을 펑 날렸고 남편은 뒤로 나가 떨어졌어요. 그러자 언니가 붙잡고 있던 여자가 자지러지게 소리를 지르며 남편을 안아 일으키더라고요. 자기야, 괜찮아? 자기야, 어머 어떡해. 그제야 저는 그 여자를 알아봤어요. 바로 결혼 전 남편 회사 앞에서 남편의 팔짱을 끼고 음식점으로 들어가던 그 여자였어요. 야 박상훈, 너 이 여자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야? 그랬어? 그래놓고 나랑 살면서 그렇게 내 속을 썩인 거야? 내 말에 여자는 아차 싶었는지 실거머니 남편을 놓고는 꽁문이 빠져라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이게 남의 귀한 딸 힘들게 하는 것도 모자라 바람까지 펴? 야,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엄마는 바로 남편의 머리채를 잡았고 우리 가족은 전부 남편을 둘러쌌어요. 야, 이 자식아, 네가 제정신이야? 회사도 잘린 자식이 지 마누라 놔두고 바람필 정신이 있어? 라는 아빠 말에 남편은 엄마한테 머리가 쥐어 뜯기면서도 죄송하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아니, 일단 저는 이렇게 될 줄 몰랐고 사실 제가 현지 때문에 얼마나 숨막혔는 줄 아세요? 현지만 잘했어도 저도 이러지 않죠. 그러자 이번에는 언니가 한마디 했어요. 와,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너 이런 놈이랑 어떻게 살았니? 저는 카페에 가서 무작정 물병을 들고 나와서 남편의 머리 위에 확 부어버렸어요. 그제야 남편도 친정 식구들도 멈춰서 저를 봤어요. 야, 네가 인간이냐? 결혼식 때도 지네 손님 없다고 우리 집에서 뷔페값 거진 다 물게 만들고 지들 친척 지인들 전부 우르르 와서 다 처먹고 갔으면서 신혼여행 때 돈 쓰는 것도 아까워서 레지던스 호텔에 예약한 새끼가 너야. 그래놓고 우리 언니네가 지한테 돈 달라고 할까봐 징징대고 니네 엄마 이사 온다고 대출받게 해달라고 징징대고 그래놓고도 네 입에서 그딴 말이 나와? 너 딱 걸렸어. 너 변호사 선임할 준비나 해. 남편은 잠시 멍하니 저를 보더니 제가 자리를 뜨려고 하자 얼른 저를 붙잡더라고요. 현지야, 잠깐만. 내가 설명할게. 내가 좀 전에는 너무 놀라서 그랬던 거고 다 설명할 수 있어. 뭘 설명해. 아까 저 여자가 너보고 자기야 하면서 붙잡았던 거 기억 안 나? 이런 네 놈이 혼자 밥 챙겨 먹을까봐 전화까지 했던 내가 미친년이다. 나 너 가만 안 둬. 저는 먼저 앞장서서 자리를 떠났고 다른 가족들은 제 뒤를 따라왔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너무 비참하고 창피하고 얼굴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가족들 얼굴 볼 자신도 없었고요. 어쩌다가 저런 인간한테 반해서 결혼을 했는지 스스로가 너무나 한심했어요. 엄마는 그런 제 옆에 와서 가만히 어깨를 안아주셨어요. 괜찮아, 현지야. 살다 보면 사람마다 시련이 있기 마련인데 너한테는 저놈이 이기고 나갈 시련인 거야. 그리고 무조건 같이 살면서 그 시련을 이길 필요는 없어. 잘못된 건 지금부터 바로 잡으면 되는 거야. 사는데 도움 안 되는 것들은 떼어내 버리면 돼. 그래, 현지야. 요즘 이혼하는 거 그렇게 큰 흠 아니다. 네가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지나고 나면
다 야학이 될 거야. 라는 엄마 아빠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을 터뜨렸고 언니 부부도 와서 저의 등을 쓰다듬어주며 위로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가족들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저런 사람을 만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너 잘했어. 저런 놈하고 엮여서 1년 가까이 산 것만 해도 너는 정말 인내심 강하고 대단해. 처제, 내가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처제 잘못 아니잖아. 너무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처제한테는 우리가 있잖아. 우리가 끝까지 응원할게. 라는 언니와 형부의 말이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저는 집에 와서 아파트부터 부동산에 내놓고 짐을 싸서 친정 부모님 집으로 나와버렸어요. 알고 보니 그 자식은 저한테 걸렸던 그날 이후로도 그 여자를 계속 만났고 심지어 둘이서 저에 대해 뒷담화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변호사 선임하고 이혼 서류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거였죠. 그 여자는 저랑 결혼한 걸 알면서도 스릴 있다며 남편을 계속 만났다나요? 게다가 여자는 저희 회사와 돈독한 거래처 회사원이었어요. 제가 남편 이혼 소송에 들어가며 그 회사에도 여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게 알려지게 됐고 여자는 회사에 더 있을 수 없어서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더 웃긴 건 그 여자가 결혼 준비 중이었다는 거였어요. 상대 남자도 화가 나서 헤어지고 결혼 준비하던 유학권 모두 여자한테 물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남편과 시어머니의 몰상식한 행동들에 남편이 회사 잘리고도 상간녀와 여행 간 것까지 해서 이혼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모든 걸 준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절 찾아왔더라고요. 얘, 있잖니. 너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되겠어? 네가 화가 많이 난 건 알겠는데 그래도 남자는 저래야 남자야. 사돈들이 우리 상훈이가 다른 여자랑 있는 걸 봤다니 민망하긴 하다만 이런 건 옛날에 별일 아니었어. 다 그러고 살았어. 그러니까 너도 눈 딱 감고 한 번만 더 참아봐. 응? 저는요. 그놈도 문제지만 아줌마가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100번 양보해서 그놈 참는다고 쳐도 아줌마는 못 참겠어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남편이 딴 여자랑 놀아나는 걸 참으라고 해요. 남자는 원래 그렇다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뭐라고 하나. 아줌마, 정신 차려요. 위자료 물어낼 준비나 하시라고요. 라며 제가 일어나는데 혼잣말로 이러는 거였어요. 아, 진짜. 아파트 얻는다고 빌린 돈도 못 갚게 생겼고 큰일 났네. 그러니까 지금 남편 집은 시댁이 무리해서 이사 오면서 어디선가 돈을 빌렸는데 그것도 못 갚게 생긴 데에다가 저와의 이혼 소송까지 물려서 아주 곤란하게 된 거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앞에서는 자존심 세우느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 거였어요. 결국 저는 1년여의 이혼 소송 끝에 승소를 했고 남편과 공동 명의로 했던 아파트를 판 돈은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 보상에 결혼식 때 저희가 더 많이 쓴 비용까지 전부 다 받아낼 수 있었어요. 시댁은 빚까지 져서 얻었던 아파트에서 나왔고 남편이 겨우 지방에 있는 회사에 취직해서 어떻게든 생활은 유지하면서 사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 후로 친정 근처에 방을 얻어서 혼자 살고 있고요. 부모님은 같이 살자고 하셨지만 아무리 그래도 신세를 지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지금은 저 혼자서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 매일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